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 도심의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불에 7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현장 합동 감식도 진행됐는데 이번 화재에서 유독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중동의 지상 9층짜리 호텔 8층에서 불이 난 건 22일 저녁 7시 40분쯤. 불은 3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사상자 19명이 나왔습니다. 한때 외국인 사상자가 포함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사망자 7명은 남성 4명, 여성 3명으로 모두 한국인입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와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대규모 인명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이 시작된 8층에서 7층으로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 중이었고 이 때문에 초기 진압에 난항을 겪으며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사상자들이 어디서 많이 발견됐냐? 그 8층과 9층에 객실 내부하고 계단, 복도 등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화점층이 8층으로 추정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연기가 많이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과 에어매트 추락 사고 등이 이번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부천시는 호텔 건물의 불법 용도 변경이나 건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거는 없고 저희들이 건축물과 관련된 여러 내역들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의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된 가운데 소방당국은 일단 최초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호텔 810호 객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화재 당시 호텔에는 60여 명이 묵고 있었는데요. 호텔 내부에 연기가 금세 가득 차면서 투숙객들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8층 객실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텔 8층 객실에서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불길이 더 커지자 곳곳에서는 우려하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진화와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은 연기로 뒤덮였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투숙객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들것에 실려 나왔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실험한 것도 제가 목격했고 들것에 실려가면서 심폐소생술 받으면서 이송되는 거 제가 목격했는데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투숙객 2명은 화재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8층에서 1층 외부에 있는 에어매트에 몸을 던졌지만 숨졌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은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남자분, 여자분이서 막 감을 질렀어요, 위에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단 떨어졌는데 에어매트에 안 떨어지고 내려갔어요. 화재 당시 호텔에는 외국인 29명을 포함해 68명이 묵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은 3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이번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등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로 투숙객 등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8층에서 시작된 불이 아래층까지 번지진 않았지만 연기가 가득 차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지난 22일 저녁 7시 39분. 사상자들은 불이 시작된 8층과 위층인 9층에 집중됐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객실 내부를 비롯해 계단과 복도 등에서 주로 발견됐습니다. 불길이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건물 내부에 유독가스가 들어차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소방대원들은 신고 접수 후 약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호텔 내부엔 연기가 가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선착했을 당시에 내부에 이미 연기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창문으로도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호텔 객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호텔은 2003년에 완공됐는데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축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이전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당시 구조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8층 객실에서 남녀 투숙객 2명이 호텔 외부 1층에 설치된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사망했습니다. 에어매트가 뒤집히면서 사망한 것인데 이와 관련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차입니다. 부천에서 발생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지는 등 모두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천시는 곧바로 전담 실무반을 꾸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시가 호텔 화재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사상자는 총 19명으로 사망 7명, 중상 3명, 경상 9명입니다. 사상자는 응급처치 후 실시간으로 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순천향 병원 등 6개 병원에 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날 부천시는 곧바로 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장례, 심리, 법률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는 장례 절차 지원을 위해 희생자마다 담당 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희생자마다 담당 공무원을 1대1로 지정 배치하고 모든 장례 절차는 유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여 장례부터 발인까지 모든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화재 희생자 7명은 부천 순천향병원의 3명, 부천 성모병원의 3명, 부천 장례식장의 1명 등 각각 분산 안치됐습니다. 당초 중상자는 3명이었지만 중상자 중 1명이 증세가 완화돼 경상자로 분류되면서 23일 기준 중상자는 2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상자 10명은 모두 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시는 부상자를 위해 입퇴원 관리와 치료 안내, 치료비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런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화재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2003년 준공된 건물이라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 2003년도에 완공됐다고 하면 그 이전에 허가가 났을 거고요. 최소한 1년 전에. 그 당시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스프링클러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점을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초기 소화도 가능했을 거고 또 초기 소화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되면 연기 확산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조금 더 의아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 사망자가 연기 확산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데 그 연기 확산을 막는 데는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방화문이에요. 그 각 객실의 그 출입문이요. 각 방별로 있는 그 문 또는 계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방화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닫혀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히. 그 부분만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연기 확산이 좀 늦어졌을 거고 그랬다라면 사망자나 그 피해자가 그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확인은 안 됐지만 미흡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호텔 같은 경우엔 객실이 독립적이어서 대피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이제 뉴스 같은 거 확인해 보면 그 비상벨도 울렸고 비상방송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
화재 초기에 됐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투숙객분들이 그 방송이나 비상벨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화재니까 신속하게 대피를 했느냐 아니면 이게 오동자가 아니겠냐 이러고 우물쭈물했느냐 이런 부분에 어떤 가장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에어매트에 뛰어내린 투숙객이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사고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과실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공기 안전 매트라는 게 성능이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4, 5층 정도에서 뛰었을 때 안전한 거, 그다음에 뭐 한 9층, 10층 정도에서 안전한 거, 이게 다 이런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안전 매트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층수가 지금 8층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뛰어내렸을 때 이 공기 안전 매트가 무조건 거기 떨어진다고 해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용 방법을 잘했다 하더라도 예컨대 이 공기 안전 매트가 평평한 곳에 펴져 있어야 되는 거고 기본 조건이요. 또 하나는 그 피난자가 중앙에 떨어져야 그것도 안전한 자세로 쉽게 얘기해서 엉덩이부터 안전매트에 닿아야 가장 안전한데 일반인들이 훈련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내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8층 높이에서 밑에 보면 공기 안전매트 보면 손바닥만 해요. 그런 상태에서 훈련되지 않은 일반 시민이 그 중앙으로 뛰어내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그것이 이제 중앙에 안 떨어지고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사람이 뛰어내리게 되면 그 중량이 이제 뭐 70kg라고 했을 경우에 중력 가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더 몇 배의 무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 이게 공기 안전 매트가 뒤집힐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기 안전 매트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사망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소방관들이 안전멘트를 잘못 사용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호텔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가장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그 이후로 이제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도 6층 이상에 다 설치하도록 강화가 일단 되긴 됐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번에 참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화재가 난 810호인가요? 여기에 투숙을 하려고 그랬는데 냄새가 나서 연기 타는 냄새가 나서 안 들어갔다고 하고 방을 바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그때는 화재 아주 초기란 얘기죠. 그럴 때만이라도 그 호텔의 직원분이 들어가서 왜 불타는 냄새가 나는지 이것만을 확인했다고 하면 이런 그 대형 사고는 없었죠. 그걸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안타깝고 그래서 초기에 어떤 이상한 낌새가 보일 때는 철저히 확인하고 초기에 적절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은평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는 다음 달 3일 역촌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점검 대상은 승용차와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입니다. 이날 현장에 방문하면 각종 오일류 교환 시기 확인, 전구류 등 소모품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생 선발을 대폭 확대합니다. 양천구는 올해 120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40명이 늘어난 것이며 장학금 총액 역시 47% 증가한 것입니다. 자격 조건은 일반 장학생은 중위소득 100% 이내, 성적 우수 장학생은 1학기 과목별 석차 등급이 평균 2.75 이내, 특기 장학생은 도단위 이상 규모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자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